2025년 초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한 소행성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관측 역사상 이런 크기의 천체로는 가장 높은 수치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리고 충돌이 예고된 날짜는 소름 끼치게도 2032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딱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 소행성의 이름은 2024 YR4. 오늘은 인류를 잠시 긴장시켰던 이 작은 돌덩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줬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구는 안전합니다. 이 소행성이 2032년에 지구를 때릴 확률은 지금은 거의 0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현대 천문학이 하늘을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위험을 계산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작은 반전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시작은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실내에 있는 한 관측소가 하늘을 훑다가 지구 근처를 스쳐 지나가는 낯선 점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계산해보니 크기는 대략 40m에서 100m 사이, 우주적 기준으로는 자갈만한 크기지만 이 정도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릴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행성에는 도시 파괴자라는 섬뜩한 별명이 붙습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처럼 문명 전체를 끝장낼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 대도시에 떨어진다면 그 도시와 주변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딱 그 정도의 위력이죠. 실제로 1908년 시베리아 퉁부스카 상공에서 이 정도 크기의 천체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터졌는데도 그 충격파가 무려 20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숲을 통째로 쓰러뜨렸습니다. 나무 8천망도루가 성냥개비처럼 넘어갔죠. 만약 그게 도시 위였다면 도시 하나가 그날로 사라졌을 겁니다. 2024 YR4가 딱 그 체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행성이 특히 골치 아픈 이유는 작고 어두워서 아주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행성도 지구를 한번 스쳐 지나간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못 찾은 비슷한 크기의 소행성이 하늘에는 수십만 개나 더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행성의 궤도였습니다. 처음 관측했을 때 2032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지구와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나간다는 게 계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가까이 지나가는지가 불확실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행성 충돌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잠깐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소행성을 며칠 관측해서 그 궤도를 추정하는데 관측 기간이 짧으면 궤도의 오차가 큽니다. 그래서 미래에 그 소행성이 있을 만한 위치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길게 늘어진 타원 모양의 불확실한 영역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불확실한 영역 안에 지구가 걸쳐 있을 때 생깁니다. 만약 그 영역의 5%를 지구가 차지하고 있다면 충돌 확률은 5%가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데 아직 거리가 멀어 어느 차선으로 올지 흐릿하게만 보인다고 해보죠. 그 흐릿한 범위 안에 내가 선 차선이 걸쳐 있으면 나를 칠 수도 있다는 확률이 생깁니다. 그러다 차가 가까워지고 경로가 또렷해지면 대개는 내 차선을 비껴간다는 게 드러나죠. 소행성 충돌 확률도 딱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2024 YR4의 충돌 확률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처음엔 1%를 조금 넘었는데 관측이 쌓이면서 2025년 2월 중순에는 무려 3.1%까지 치솟았습니다. 100번 중에 3번.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도시를 지을 수 있는 소행성이 이 정도 확률을 기록한 건 관측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소행성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토리노 척도에서도 오래전 아포피스라는 소행성 이후 가장 높은 등급에 올랐죠. 이 토리노 척도는 0부터 10까지 있는데 하늘에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은 위험이 전혀 없는 0에 머뭅니다. 2024 YR4가 기록한 3등급은 천문학자들이 긴장하고 대중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는 흔치 않은 수준을 뜻합니다. 전 세계 망원경이 이 작은 돌덩이 하나에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확률이 3%를 넘어가자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을 더 정밀하게, 더 오래 관측했습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그 불확실한 타원 영역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궤도를 더 정확히 알게 될수록 소행성이 있을 만한 위치의 범위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 좁아진 영역이 지구를 비껴가기 시작하면서 충돌 확률은 거짓말처럼 곤두박질 쳤습니다. 3.1%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1% 아래로, 그리고 며칠 만에 0.00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건 예상된 결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위험한 소행성은 처음엔 확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관측이 쌓이면 결국 0으로 수렴하거든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2024 YR4도 그렇게 지구에게는 무해한 존재로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구를 비껴가는 건 확실해졌는데 계산을 계속해보니 이 소행성이 지구가 아니라 달에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확률은 한때 약 4%로 추정됐습니다. 만약 정말로 2032년 12월에 이 소행성이 달을 때린다면 지구에 사는 우리는 아마 망원경으로 그 충돌 섬광과 새로 파인 크레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소행성이 천체에 충돌하는 순간을
예고된 채로 지켜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달에는 이미 수십억 년간 소행성과 운석이 만든 크레이터가 수도 없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그 얼룩덜룩한 달 표면 자체가 태양계가 얼마나 위험한 사격장인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셈이죠. 다만 이번엔 인류가 그 한 발을 예고된 채로 지켜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역시 확정된 건 아니고 관측이 더 쌓이면 달 충돌 확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런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정확히 날아온다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 이제는 아닙니다. 2022년 인류는 다트라는 이름의 우주선을 소행성에 일부러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지구에 아무 위협도 없는 소행성을 골라 그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시험한 거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 소행성의 이름은 디모르포스였는데 우주선이 시속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정면 충돌하자 디모르포스가 자기 짝별을 도는 공전 주기가 무려 32분이나 짧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였죠. 인류가 처음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스스로의 의지로 바꿔낸 순간이었습니다. 충돌까지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제 우리는 날아오는 소행성을 아주 살짝 밀어내 지구를 비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살짝의 방향 전환이 수년 뒤에는 지구를 통째로 빗나가는 거리로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 시간입니다. 충돌 몇 년 전에 미리 발견하기만 하면 살짝 밀어서 막을 수 있지만 불과 며칠 전에 발견한다면 그때는 손쓸도리가 거의 없습니다.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진짜 무기는 거대한 폭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과 미리 알아채는 눈인 셈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 크리스마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32년 12월, 2024 YR4는 결국 지구를 안전하게 비껴갈 겁니다. 우리는 잠깐 긴장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돌덩이가 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주는 늘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지구 근처를 스쳐 지나가는 돌덩이가 수만 개나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망원경들은 밤하늘을 훑으며 혹시 우리를 향해 오는 게 없는지 조용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곧 우주에는 이런 소행성만을 전문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새로운 감시 망원경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하늘에 숨은 위험의 목록을 너무 늦기 전에 최대한 채워두려는 거죠. 공룡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리 계산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그게 이 우주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도 모릅니다.